요즘 뉴스만 틀면 ESS라는 단어가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나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6조 ESS 배터리를 납품한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들리고 2차 전지에서도 앞으로 ESS가 대세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ESS가 도대체 뭔데 하고 솔직히 답답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ESS가 뭔지 가장 쉽게 말씀드릴 거고요. ESS 공급망이 어떻게 되는지, 왜 부각받는지, 여기서 돈이 될 게 뭔지, 관련주는 뭔지 한 방에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SS가 뭔가요? 하면은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쉽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형 전기 저금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김장철에 배추를 때려 받고 김치 냉장고에 이제 넣어두고 1년 내내 김치를 이제 꺼내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으로 해가 쨍쨍할 때 전기가 이제 남아돌면 많이 생산해서 많이 또 남아돌면 이걸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 저금통에 차곡차곡 저금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전기가 귀해지는 저녁 시간에서 이 저금통에서 전기를 꺼내 쓰는 거죠. 참 쉽죠? 근데 이 전기 저금통이 그냥 통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터리고 두 번째가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배터리가 전기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관리 시스템은 똑똑한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계부는 전기 요금이 언제 가장 싸고 언제 가장 비싼지를 다 꿰고 있는 똑똑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 쌀 때 알아서 전기를 사서 그 다음에 저금을 하고, 비쌀 때 저금한 전기를 꺼내 쓰거나 되팔아서 돈까지 벌어다 주는 기특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기를 담는 통인 이 배터리와 똑똑한 가계부인 이 관리 시스템이 합쳐진 게 바로 뭐다? 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렵게 이론이 나와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전력 생산량이 많을 때 초과 전력을 또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높을 때 이 저장된 전력을 또 쓰는 이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SS가 갑자기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자, 요즘 세상엔 어떻습니까? AI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생활 곳곳에, 산업 곳곳에 AI가 안 스며든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산업에서 AI를 지금 더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AI라는 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퍼먹습니다. 자, 여기서 AI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서버, 컴퓨터를 이제 모아놓고 24시간 전원과 네트워크를 공급하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쉽게 말해서 AI를 돌리기 위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일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보면 이제 컴퓨터가 각각 철제 선반에 빼곡하게 차 있죠. 이 철제 선반을 이제 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서버는 렉당 10kW인데 전구로 치면 전구 1만 개 정도를 동시에 켜는 셈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렉당 600kW로 더 높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이제 전구 60만 개가 켜진 거랑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이 나오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만약에 이제 정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손실은 어마무시합니다. 조단 이상이 됩니다. 1초만 멈추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ESS로 이제 저장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이제 정전과 같은 위험성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이렇게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이니만큼 남는 전기를 항상 잘 저장해두는 이 ESS 또한 계속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 ESS의 역할이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시대로 이제 신재생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속도감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래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은 해가 안 뜨거나 그 다음에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만들어지죠. 이 불규칙한 성질을 바로 간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헐성 때문에 전력망이 아주 꺽꺽대면서 제대로 지금 숨도 못 쉬는 거죠. 이 전력이라는 피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도니까 이때 ESS가 등장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쨍쨍할 때 남는 전기를 잘 저장해 두고 그리고 저녁이나 또는 해가 안 뜰 때 여기서 이제 저장한 전기를 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간헐성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이 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국내 배터리 산업에 좀 기회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정책 변화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중국 58% 관세에 기회 왔다. K배터리 미국 ESS 정조준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41%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내년에는 58%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입지가 점차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ESS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빠르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모양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현지에서 LFP 기반 ESS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게 너희들 ESS 배터리 팔지 말라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고 차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또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ESS가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죠.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CATL이 ESS 배터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비중을 10%로 적지 않은 이제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한국이 먹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6조 ESS 배터리 납품한다는 것도 이러한 변화로 나타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시장이 현재 계속 정체가 되면서 꺽꺽대고 있는데 우리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한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수 있죠. 하지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 배터리에 관세를 이제 매길 경우 LG에너지솔루션도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미국 ESS 업체 플루언스 등도 중국산 양극재, 음극재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죠. 또 LG에너지솔루션 미국 ESS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 블룸버그도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올해 들어 5월까지 미국으로 수입한 배터리 가운데 60%는 중국산이었고요. ESS 설비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선 중국산 비중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체 수입원에서 배터리를 들어올려 해도 관세 역량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에도 15%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중국산 배터리가 안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 관세율 격차도 크지 않아 매우 드라마틱한 대안은 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중국에서 여전히 이제 공급을 좀 받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미시간주 홀란드 공장에서 ESS용 LF 배터리 양산을 이제 최근에 시작했다고 6월 25일에 발표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미국의 기조는 탈중국 기조가 현재 강한 상태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수혜가 될 부분은 존재한다는 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AI가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를 현재 부셔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전력망이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가 단순한 보조장치가 아니라 이 전력 인프라의 심장 역할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이 멈추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정전이 일어난 것과 같죠. 정전이 일어나면 제가 수조 원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전도 방지할 수 있는 게 ESS이기 때문에 우리가 ESS 또한 앞으로는 이제 단순 보조 전원에서 핵심 전력 인프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ESS에 대한 이 시장의 높은 성장성인데요. 2034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7,4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에서 보시면은 글로벌 ESS 시장은 7,400
조 원 규모로 이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자, 이 규모는 대한민국 평균 연간 예산의 약 12배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S가 왜 중요한지 뭔지 알겠어. 그리고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요인들도 뭔지 알겠는데, 그러면 ESS가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ESS를 우리가 완벽하게 회부를 해봅시다. 자,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ESS 구조를 잘 표현한 게 있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ESS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대형 전기 저금통이라고 했습니다. 전기 저금통. 자, 그러면 이 저금통의 몸체는 뭐냐?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ESS 원가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배터리가 실제로 이제 전기를 담아두는 몸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통이 얼마나 크고 튼튼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직접 저장하는 물리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련주로는 주요 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SK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라는 PCS가 있는데, 이 저금통에서 돈을 넣고 빼려면 입출금 창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창구 역할이 바로 PCS입니다. 근데 이제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는 보통 교류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쓰는 전기는 보통 직류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충전할 때는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방전할 때는 직류에서 또 교류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바로 이 전력 변환 장치가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이제 전력 설비 전문 기업이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MS라는 게 있는데, 이 BMS는 배터리 건강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천 개의 배터리가 모여있는 거대한 저금통인데 이 중 하나라도 아프면 거기다가 열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죠. 그래서 배터리 하나하나의 건강을 24시간 돌봐주는 주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치의는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도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LG CNS라는 기업도 이 분야에 강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MS란 영역이 있는데, 이 저금통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고 팔지를 고민하는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력망 전체의 상황을 보고 전기요금 시세를 분석해서 언제 전기를 사고 언제 팔아야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지 이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 결정권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기업으로 SK가스나 LS일렉트릭, SK이노베이션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SK이터닉스도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이 배터리를 아무데나 둘 순 없겠죠. 비바람도 막아줘야 되고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튼튼한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도 필요하고요. 이걸 누가 만드는가? 이 통을 담는 튼튼한 외관 케이스를 만드는 신성 ST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이 과열되지 않게 식혀주는 에어컨을 만드는 한중 CN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중 NC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재료를 공급하는 또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표로 다시 보면은 배터리사가 전기 저금통을 만들면 부품사가 안전장치,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 기업, 냉각, 부품 기업들이 안전장치를 이제 붙이고, 에너지, 전력 기업이 이 두뇌를 이용해가지고 전기 장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는 LG엔솔, 삼성 SDI, SK온이 있고, LG엔솔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선두를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로는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주치 개념인 BMS는 LG, 삼성, SK도 해당되고, LG CNS도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모습. 그 다음에 EMS,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고 파는 이 두뇌 같은 경우에서는 SKENS, 즉 현 SK이노베이션과 그 다음에 SK이터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등이 이제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안전장치로는 케이스를 만드는 신성 ST, 냉각시켜주는 한중 NCS, 그 다음에 케이스 재료를 공급하는 서진 시스템, 이렇게 이제 공급망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 기준에서요.
자, 어떠십니까? 이제 ESS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굵직굵직한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큰 틀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서 관련주를 제가 여기서 말한 것도 있고 말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틀은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잡아두시고 가면 나머지 말하지 않은 관련주들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공급망에서 그러면 어디가 돈이 되는가? ESS에서도 뭘 포인트로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LF 배터리의 부상입니다. LF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값싸고 안정성이 좀 높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2차 전지, 배터리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바로 전기차죠. 전기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 전기차는 뭐가 중요합니까? 주행 거리를 길게 하고 충전 속도를 빨리 높이는 것만 되면 내연기관차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행 거리를 높이려고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근데 ESS에서는 주행 거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안전한지 싼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고로 전기는 싸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SS 시장에서는 LF 배터리가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 25% 점유율이었다면 2024년에는 95%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LFP가 ESS 시장의 현재 왕이다, 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6조 ESS 배터리를 납품하는데 이 테슬라가 CATL에서 현재 LG엔솔로 지금 갈아탔다고 합니다. LG엔솔은 CATL을 대체할 대규모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는 증가하는 수주에 맞춰 ESS용 LF 배터리 생산 시설을 빠르게 늘리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LF 배터리가 계속 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내년 미국서 LF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하죠.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반의 ESS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하죠. 보시면 SK온도 미국서 LFP를 이제 양산한다고 하죠. 그래서 ESS 하면 배터리는 LFP로 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선 LG엔솔이 가장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ESS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배터리와 이 가계부 시스템 합친 거라고 했죠. 이 가계부 시스템 영역이 바로 전문 용어로 시스템 통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I 부문이 약 25에서 30% 고부가 가치를 이제 창출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시스템 통합 기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LS 일렉트릭, SK 이노베이션, SK 터닉스, SK 가스 등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기업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 PCS 와 그 다음에 EMS 영역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SK이노베이션은 아예 미국의 ESS 개발 및 운영 업체를 인수해서 미국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SK가스도 SK 이터닉스와 함께 미국 텍사스에 직접 ESS를 짓고 전력 중개 사업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많은 배터리를 한 곳에 모아두는 거기 때문에 또 안전이 중요하죠. 열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도 이따금씩 증시에서도 부각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 전기차 시장이 정체가 되면서 배터리 회사들이 죽었죠. 하지만 이 속에서 ESS는 이제 시장이 피어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이 정책적 요인이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ESS 수요가 늘어날 부분이 있고요. 그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부분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AI 시대의 물결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AI 또한 패권 전쟁에 해당되는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앞다투어 발전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ESS 테마 또한 우리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ESS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관찰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상한가 추월 차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무료로 운영한 어플리케이션이고, 여기 돈 되는 이야기에 제가 또 칼럼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관련주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어플에서는 여러분들이
산업에서 나타나는 빠른 변화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로 나타나는 것들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오늘의 브리핑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장전 뉴스와 장전 뉴스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 뉴스, 방산 뉴스 뭐 등등 밤사이에 나타난 1000개가 넘는 뉴스를 주식시장의 연관성이 높은 뉴스로만 거르고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압축해서 지금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전 뉴스를 체크하시면 압도적인 시간 절약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급등 이슈라고 해가지고 매일 장마감 이후에 어떻게 이슈가 움직였는지 어디로 돈이 몰렸는지 제가 지도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장전 뉴스에 나왔던 것들이 장마감하고 부각이 되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부각되었는지 보면서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의 뉘앙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매일 두 가지만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슈퍼개미의 공통점인 이 신문 읽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꼭 봐야 될 주식 일정을 총 정리해 놓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일정에서 매매 아이디어를 참 잘 얻기도 하고요. 가장 또 편안하게 매매를 또 할 수 있는 것이 일정 매매인데요. 이 일정 매매에 대해서도 여기 일정 활용법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있는 재료의 일정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봐야 될 일정이 뭔지 한눈에 파악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찾는데 써야 되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절약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겠다는 돈 되는 이야기에서는 최근에 이제 자료를 계속 쌓고 있는데 앞으로 봐야 될 섹터 테마들을 제가 이렇게 칼럼으로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런 곳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맥을 잡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한선 스쿨이라는 코너에서 보시면 제가 과거에 써놓은 뭐 거래량 지표나 슈퍼개미들만 써먹는 차트 보는 눈 업그레이드 방법이나 손실 스트레스 없이 단타 잘하는 비밀, 뭐 일정 활용법 등등 트레이딩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쿨도 보시면은 아마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 어플은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넣어둘 테니 여러분들이 어플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들 얻어 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연락처도 필요 없고 여긴 뭐 종목 추천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이제 매일 시간 절약을 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보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면 이 어플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ESS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 또한 또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두면 시장에서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파악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목을 들어갈 때 의사결정 시간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 자체로도 큰 무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